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요즘은 정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좀 본 기사 중에 이런 거는 처음 보는 사기다. 네. 이전에는 뭐 빌라왕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빌라 사기가 많았잖아요. 네, 뭐 네. 무피 투자다, 갭 투자다 해가지고 이 매매를 통한 뭔가 전세 사기였는데요. 네. 이거는요, 보면 부동산 중개인이 네. 아예 마음을 먹고 사기를 친 케이스인 거예요. 네. 임차인만 피해자가 있는 게 아니라 임대인 또한 피해자가 되는 사례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가 이제 나왔나 살펴봤더니 네. 임차인에게는요, 보증금이나 월세를 중개인에게 보내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가로채고요. 임대인한테는 아직 나가지 않았다. 공실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보증금과 월세를 중간에서 빼돌리는 거죠. 이상하다 싶어서 좀 의심을 하면 그 보증금보다 좀 낮은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그 차액을 또 가로채는 네. 이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정말 많이 늘고 있다. 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희가 이전에 소장님이 이 오피스텔 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 부분이 조금 떠오르더라고요. 좀 비슷하지 않나. 저도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근데 유형은 조금 다른데 핵심적인 사기 방식은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참 신기한 게 이 사기 수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뻔한데 다 걸려든다는 거죠. 그 저도 이게 신기한 게 만약에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네, 소장님. 약간 월세나 이런 걸 내면 보통 임대인의 명의로 된 계좌번호에 입금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네. 근데 분명 이건 아닐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피해자가 나올 수 있을까? 네. 내가 그런 좀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그 뭐 정확하게 뭐 알려진 취재해서 지금 그 방식 구체적인 방식까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피해자들이 보면은 주로 오피스텔이잖아요. 네. 오피스텔에 들어오는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 경험이 적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걸 중개할 때 임대인이 안 오거든요. 대리로. 맞아. 그렇죠. 중개인이 대리로 하는 거고, 대리로 하는 거니까 임대인 안 오고, 네. 통장 뭐 갖다 놓고, 그냥 이게 관례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여기에 이제 좀 깐깐한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불안하면 안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안 했을 경우에 뭐 어디 갈 데가 없다든지, 여기밖에 이제 물건이 없다든지, 이런 식이면 이제 이게 고민을 또 하는 거죠. 약간 좀 꺼림직하지만 약간 울며겨자 먹기로 약간 할 수도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중개인이 안심시키는 이런 과정이 들어가면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이제 계약할 가능성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중개인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것 같아요. 깐깐한 사람들은 그냥 보내는 거죠. 그냥 가.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약간 무르게 뭔가 꼼꼼히 따지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 뭐 이것도 뭐 그냥 뭐 괜찮겠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피해자들만 이제 골라서 계약을 했을 거란 얘기. 아예 진짜 초년생들 진짜 좀 확 휘어잡을 수 있는 사람들을 그렇죠. 잡는 거고요. 네네. 네. 솔직히 이걸 진짜 마음 먹고 숨기려고 하면 네. 진짜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요즘 부동산 관계자로서 걱정이 많이 들어가는 게 점점 사기 유형이 다양화되고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뭐 투자 목적으로가 아니어도 부동산 공부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는 어떤 상황이든 사기에 그냥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이게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걸 피할 방법도 없다. 이게 이제 지금 걱정되는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위험 요소가 있으면 내가 안 하면 되는 분야면 괜찮은데 네. 부동산은 어쨌든 필수품이니까 그렇죠. 그 뉴스 기사를 보니까 막 네. 확정일자도 찍혀 있고 네. 나름 방어를 했던 네.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임차인한테도. 네. 근데 확정일자가 이런 거에는 약간 소용이 있나요? 이건 아마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확정일자라는 거는 계약서에 기반해서 이게 되는데 이 계약서 자체가 일종의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기인한 나머지의 사항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요게 발을 들여놓으면 내가 빠져나갈 그 구멍이 없어 보이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사실 중개인이 이제 대놓고 사기를 친 거기 때문에 중개인이 돈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중개인한테 소송을 걸거나 형사로 걸어서 여기서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대부분 아마 이제 이 중개인은 어딘가에
도박으로 탕진을 했든지 아니면 주식으로 했든지 대부분 이제 어딘가에 돈을 썼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징역을 보낼 수는 있겠지만 돈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죠.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임차인과 임대인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네. 좀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지금 전에도 제가 이제 그 오피스텔에서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사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틀은 벗어나질 않고 있어요. 큰 그러니까 틀은 벗어나지 뭐냐면 않는다. 일단은 어떤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임대인들이 대부분 오피스텔 투자자들이 시간이 지나잖아요. 몇 년 지나면 이제 안 와요. 귀찮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놓게 되면 월세가 진짜 100만 원 넘지 않거든요. 80만 원, 70만 원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잦아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잦아요. 1년도 안 돼서 막 세입자가 바뀌고 막 이러니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와서 계약도 쓰고 꼼꼼히 따지고 막 이러다가 몇 년 지나면 이게 이제 귀찮다. 그러면 이제 이 중개인들이 그럼 그냥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저한테 일임을 하세요. 그럼 저를 믿고 하시면은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늪으로 빠지는 딱 그 길인 거죠. 대부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임대인들이 다 그 중개인들한테 일임을 해요. 안 와요. 이미 몇 년 동안 그 부동산에서 거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신뢰도 쌓였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신뢰 관계,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만 이게 이제 사기를 칠 수 있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이 의도하든 안 하든 이게 어쨌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임대인들이 직접 오지 않고 계속 대리 계약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임대인들은 무조건 사기를 당할 수 있다. 네. 이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가보면 초창기 때는 임대인들이 다 직접 와요. 네. 네, 한 4, 5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안 와요. 일단 약간 임대인이 책임감을 갖고 좀 계약 현장을 가던가 네. 아니면 뭐 영상통화 이런 것도 요즘 하잖아요. 어쨌든 그 과정을 계속 임대인들이 지켜봐야 된다. 그래야 이 중개인이 사기칠 생각을 못하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그게 누적이 되면 이 중개인이 사기칠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 틈을 또 들어가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이걸 계획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연한 기회에.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뭔가 돈이 필요한데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에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빌리러 다니거나 이럴 때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게 임대인이 안 오잖아. 그러면은 이 돈을 좀 내가 잠깐 활용해 볼까?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이제 시작되는 사기거든요. 이 급한 물만 끄고 바로 메꿔놓으면 되니까. 약간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 발을 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작하고 또 하나 하고 돌려막기 하고 이러면서 점점 커지는 그 방식이에요. 대부분이. 사실은 임대인이 그 기회조차 안 줘야 사실 이 사기가 일어나지 않는 방식인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지금 현장에서 가보면 오래된 오피스텔들은 대부분 임대인들이 안 와요. 실제로 우리 지금 있는 네. 여기도 안 그러네요. 왔어요. 네. 그렇군요. 우리 지금 네. 얻은 여기도 안 왔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려운 거고.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임대인이 안 왔다. 그러면 임대인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겪어야 돼요. 갖춰야 됩니다. 현장에 안 와도 임대인과 진짜 확인할 통화를 절차가 하거나 뭐 영상 통화를 하거나 네. 신분증 뭐 대조를 하거나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네. 확인 절차를 거치고 가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통장. 통장이 임대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사기 사례의 대부분 피해자들은 지금 보면은 중개인이 가로챘거든요. 네. 그럼 이 통장 명의가 임대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임차인들은 명의가 다른 통장에 돈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를 꼭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임대인을 확인하는 절차. 그러니까 임대인이 오면 가장 좋은 거고 안 올 수도 있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진짜 안 오는 현장이 거의 반 이상이 안 온다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은 안 왔을 때 임대인이 확인하는 절차. 근데 분명히 이걸 중개인은 방해할 겁니다.
원래 이 동네는 그렇게 안 해. 그렇죠. 깐깐하구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네. 꼼꼼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무안 주는 행위를 반드시 맞아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를 꼭 지켜야 된다. 그 순간.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어도 된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으면 사실 쉬운 방법인데 맞아요.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방해 중개인이 이렇게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 절차를 방해할 때 이거를 내가 뿌리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사고 나면 사장님이 책임지실 거냐고. 네. 딱 그렇게 얘기하면 딱 수로 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사기 치려고 하니까 책임진다고 하겠죠. 그럼 또 할 말이 네. 없죠. 사실 지금은 월세 계약인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강도가 좀 약한 사기예요. 이거는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 피하기가 어려워요. 피하기가 어렵다. 월세보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0에 100짜리를 전세로 환산하면 뭐 한 2억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거를 싸게 놓는 거예요. 시세보다 확실히 싸게 막 그렇죠. 1억 5천 막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월세 시세가 있고 이걸 전세로 환산하면 전세가가 있는데 그 전세가보다 싸게 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물건이 너무 좋은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놓치기 싫은 거죠.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행운이라 생각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임대인 안 오고 이런 거를 스스로 괜찮겠지.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중개인들이 악용해서 전세로 싸게 놓고 임대인한테는 월세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전세 사기가 아니고 지금 같은 사기의 행태는 월세 사기거든요. 그러니까 공실인 거를 월세를 놨는데 임대인한테는 공실이라고 속이고 월세를 계속 받고 있는 경우, 네. 그 다음에 월세를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임대인한테는 월세를 싸게 놨다 해가지고 싼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임대인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차액을 지금 가로채는 그런 방식인데 사실 피해액이 5억 원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보증금 사고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전세 사기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전세 사기가 당하기가 훨씬 쉬운 거는 눈에 확 드러난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월세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받아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받을 때는 뭐 그냥 내가 안 하면 되지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다른 데 가면 되니까. 그쵸. 근데 다른 물건보다 확연히 싼 물건일 때 그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걸리는 게 있지만 그거를 좀 상쇄해줄 만한 메리트가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조심하고 그다음에 조심했을 때에 반드시 이 부딪히는 부분이 내가 이 좋은 물건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근데 이걸 포기를 못하겠다 마음 먹은 순간은 모든 리스크 이거는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월세나 전세를 싸게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싼 물건을 구했어요. 여기까지는 합리적인 해결인 거예요. 그래서 싼 물건을 구해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이 물건, 내가 그동안에 했던 이 어려운 과정을 포기하고 이 물건을 내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사기에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몇 날 며칠 발품 팔아서 찾아낸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이 중개인들, 이걸 통해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원칙을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원칙을 지키는 게 뭐냐? 임대인 확인하고, 통장 임대인 명의로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전 진짜 사회 초년생에서 진짜 원칙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는 좀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매물은 많다. 약간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니어도 찾을 수 있다. 근데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정말 쉽게 얘기해요. 이거 원칙 지키면 사기 안 당합니다. 근데 그 사기를 당하는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 아니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런 물건을 찾아내고 이게 놓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전문가 같으면 이거 원칙 지키세요 이러고 끝나는 거죠. 네. 그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 접하게 되면 이 물건 놓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만 설명하면 그 사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원칙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상황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상황까지 다 알고 있어야 이게 이 상황이 그때 말했던 이런 상황이구나. 그럼 내가 이건 아깝지만 포기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거를 놓기 싫은 그런 상황에 반드시 처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좀 인지하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내가 그때 말했던 게 이거구나. 네. 그러니까 사기는 사실 보통 상황에서는 절대 사기를 당하지 않아요. 뭔가 욕심을 부릴 만한 그런 상황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스스로 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는 누가 사기를 치려고 억지로 끌어다니는 게 아니고 핵심은 뭐냐? 본인이 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뭔가 이 절실함을 알기 때문에 더 이게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이걸 찾기 위해서 또 얼마나 또 발품 팔았고 시간을 들였을 텐데. 네. 분명히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려면 주변에 물건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선택지가 별로 없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선택지가 많으면 네. 이 사기 치는 사람도 이걸 쉽게 못 해요. 상황들이 다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네요. 선택지가 그렇죠. 많이 없고 정말 절실했던 마음이 있고. 네. 그런 거를 악용해서 이제 이걸 하는 사람들. 네. 진짜 소장님 말씀대로 이 부동산 전세 사기 상황들이 정말 좀 뭔가 되게 다양화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자꾸 사람을 잡아먹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줘서라도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점점 이게 강도를 조금만 더 강하게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투자가 될 수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과정이 뚝 끊어져 있는 게 아니고 점점 그런 과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연결돼 있고 경계선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도 이제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인간성을 버리지 네. 말라 이런 얘기를 했듯이 그게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심해지면 사기를 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 이런 상황이 많다는 걸 좀 인식을 하고 네. 내가 진짜 좀 원칙이나 이런 거를 깊이 새겨서 네. 상황에 좀 직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뭐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사회적 경험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구독자층이 네. 좀 젊은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젊은 층들에게 이런 영상들을 좀 널리 넌지시 좀 알려서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준비가 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